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항정리 단원의 가장 마지막 주제인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렇게 겁내지 말고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 a 플러스 b 이항정리부터 시작해보죠. a 플러스 b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a 플러스 b인 거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는가? 이항계수니까 이 계수들에 관심을 갖는데 처음에는 1, 1이죠. 그 다음에 1, 2, 1이죠. 그 다음에 1, 3, 3,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와 본 거야. 1, 1, 1, 2, 1, 1, 3, 3, 1. 그 다음 뭐가 될까? 보니까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근데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이 11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오네요. 그다음 얘네들은 그냥 내려가고 끝에 항들은 그냥 내려가고 그 다음 항이 그 다음에 배치되는 게 앞에 두 개 항이 더해져서 그 사이의 개수가 만들어져 가는 게 규칙이 보이더라는 거야. 2와 1을 더했더니 3이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은 1을 떼고 이 규칙을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1과 3이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 4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3과 3이 더해져서 6이 만들어질 것 같고 3과 1이 더해져서 4가 만들어지고 양 끝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전개를 해보니까 1과 4를 더하니까 5가 된 게 실제로 그 개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 5제곱의 전개식이 각 개수가 되었고 4와 6을 더했더니 실제로 10이 되더라는 거죠. 6과 4를 더했더니 실제로 10이 되고 4와 1을 더해서 5가 나오는데 실제로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전개식이 이렇게 개수가 전개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규칙이라는 게 개수들이 갖는 a 플러스 b의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점점점 갈 때 이런 이 개수들 사이에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의 어떤 규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파스칼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된 거야. 그럼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우리는 결국에는 자 a 플러스 b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1C0과 1C1이라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2제곱이라는 하는 것은 2C0, 2C1, 2C2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C0, 3C1, 3C2, 3C3이라는 것을 이항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nC0, nC1, 땡땡땡에서 ncr, ncr 플러스 1, 땡땡땡, ncn-1, ncn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의 개수도 n 플러스 1c0, n 플러스 1c1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cr, n 플러스 1cr 플러스 1, n 플러스 1cr 플러스 2 땡땡땡에서 n 플러스 1cn, n 플러스 1c, n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이제 좀 더 해볼 건데 가장 먼저 관찰했던 것은 기억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기억 법칙이라고 선생님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는 숫자로 쓰여진 파스칼의 삼각형을 봤을 때 자, 어떤 두 개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꺾여서
꺾여서 나오는 거죠. 꺾여서 나오는 게 보입니까? 이게 두 개가 더해져서 꺾여서 기역자 형태로 아래에 박힌다는 것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르는구나. 이 구조를 따르는구나. 여기도 어때요? 4와 1이 만나서 꺾여서 5가 밑에 내려오는 이런 기역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역 법칙. 이 기역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NCR과 NCR 플러스 1이 만나면 그 밑에 있는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할 때 선생님이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규칙을 줄 건데, 여기를 첫 번째는 1행이라고 할게요. 1행. 이 두 번째를 2행이라고 하고, 이 세 번째를 3행, 그 다음에 얘를 4행, 이렇게 해서 얘를 n행, 얘를 n 플러스 1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소를 찍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n행, n 플러스 1행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열을 볼 건데, 이게 자 r이 0일 때 얘를 0열이라고 할게요. 1C0, 2C0, 3C0 해서 n 플러스 1C0 여기를 0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C1, 2C1, 3C1에서 이게 R이 어떤 부분? R이 이 부분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 라인을 1열이라고 할게요. 그럼 같은 이유라면 여기 2열이 되겠고, R이 3인 부분을 다 3열이라고 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N열이 나올 거고 N 플러스 1열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자 정말 재밌는 것은, 자 잘 봐요. 이제 무릎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잘 따라와 봐. 요 부분을 잘 따라와 보면은, 잘 봐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뭐가 돼요? 다 더하면, 그렇죠, 10이죠. 그게 탁 꺾여서 이 자리에 있네요. 무릎 법칙. 웃기죠? 그걸 일반화시키면 결국에는 뭐냐면 1C1, 2C1, 3C1 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1열을 따라가고 있죠. 열을 따라서 1C1, 2C1, 3C1에서 이렇게 4C1하면 그 결과물은 여기 탁 꺾였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5열에 있겠죠. 5열에 4열까지를 했으니까 5열에 있으니까 5C 한번 꺾였으니까 1열이 아니고 그 밑에 그 다음 열로 갔으니까 5C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땡땡땡 해서 4C1의 결과물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을 중심에서 1열을 따라서 쭉 가면은 그 다음 열, 지금 4열까지를 더했으니까 5열에 꺾여서 2행으로 5행 2열의 값으로 우리가 찍힌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그 결과물이 어디로 간다? 10인데 여기에 꺾여 있다는 거예요. 무릎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조화시킨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1행 0열, 2행 1열, 3행 2열, 4행 3열, 행과 열이 다 일씩 카운트 되죠. 이렇게 1행 1열, 1행 0열, 2행 1열, 3행 2열, 4행 3열을 하면은 딱 이 꺾여서 그 다음 행 3열, 5행 3열에 박힌다는 거죠. 5행 3열 여기로 꺾인다는, 이렇게 꺾여 온다라는 거죠. 이런 규칙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법칙이에요. 자,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특징을 살펴보자면, 자, 다시 한번 써보면 1C0, 그 다음에 행과 1이 다 카운트돼요. 이번에는 2C1, 3C2, 4C3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다음 행에서 열은 유지됐어요. 5행 3열, 이것이 값이 되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갖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이름하여 무릎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는 기억 법칙이었어. 기억 법칙. 기억 법칙. 자, 기억 법칙은 뭐냐면 NCR, N행 R열과 N행 R 플러스 1열이 만나면 그 다음 행에 N 플러스 1행에 R 플러스 1열의 값이 된다. 이 연두색과 같이 이런 무릎 법칙이 된다. 무릎 법칙에 따라서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굳이 이제 여러분들 문제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N이 유지됐을 때 그 다음 행이니까 N 플러스 1행이 되고 R과 R 플러스 1이 만나서 그 R 플러스 1열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R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무릎 법칙이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있는데 왼쪽 무릎을 보면 자, 일시형.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무릎 법칙, 지금 요 파란색 무릎 법칙을 먼저 볼 건데 항상 시작은 0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시형, 그 다음에 이시1, 그 다음에 3시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설명했던 거네요. nc n-1의 결과물이 얼마냐. 딱 관찰해 보니까 1, 2, 3 해서 행도 카운트가 됐고 열도 카운트가 됐을 때는 그 다음 행에 같은 열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시 n 마이너스 1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시1 2시1 3시1 이렇게 해서 열을 유지했네요. 1열을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했던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겠죠. 1열을 유지하면서 딱 내려왔을 때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 행도 1 카운트 됐고 열도 1 카운트 된 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열을 따라서 내려와서 n 플러스 nc 1로 끝났으면 그 다음 c는 뭐냐면 그 다음 c는 행도 1 카운트 되고 열도 1 카운트 된 이게 바로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행과 열을 좀 생각하고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C1, 3C2로 갔어요. 자, 행은 그럼 3C1, 3C2 기억 법칙이죠. 3행 1열과 2열이 만났어. 3행 1열 2열이 만났어요. 3행 1열과 2열이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기억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4행 2열인 거잖아요. 4행 2열이 된 거죠. 그럼 4C2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할만하지? 자, 또 한번 볼까요? 설명 8C4와 8C5가 만났어. 그럼 뭐가 될까? 8행 4열과 8행 5열이 만났어. 여기는 이 두 요소가 만났으면 역시 기억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박히는 거죠. 바로 9행 5열. 그럼 9C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3행 1열과 2열이 만났어. 3행 1열과 2열이 이렇게 만났으면 기억 법칙에 의해서 샤샤 꺾이면 4행 2열이 되겠죠. 4C.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C0, 2C1, 3C2, 4C3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밑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얘를 여기다가 다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 기억을 다시 풀어볼게요. 얘 기억을 1C0, 2C1, 3C2, 4C3. 자, 이것을 어떻게 이게 얼마냐라고 봤을 때 1행 0열, 1행 0열과 2행 1열, 그 다음에 3행 2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니? 그 다음 뭐예요? 4행 3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무릎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죠.
바로 요 부분이죠. 뭐예요? 5행 3열을 유지하니까 5C3. 이렇게 구조를 잡고 풀면 굉장히 쉬워요. 이론은 문자로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가 있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하나씩만 이것도 2번까지 해보죠. 2C0 그 다음에 3C1 4C2 이렇게 해서 땡땡땡 8C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8C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2행 0열 3행 1열 이렇게 지금 따라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따다다닥 해서 뭐예요? 8행 6열로 끝났어요. 8행 6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릎 끝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다음 9행 6열 9C6이 답인 거예요. 할만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좀 길게 우리가 지금 방학이 아직 계속 개학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할게요. 디귿, 디귿도 풀어볼게요. 이 디귿, 이 주의라고 써 있는데 왜 주의해야 되는지 보죠. 3C1, 4C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9C7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3행 1열이에요. 그 다음에 4행 2열이에요. 그리고 땡땡땡해서 9행 7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무릎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서 10행 7열해서 10C7이겠네요 하면 틀린다는 거죠. 왜 틀리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다 이 무릎 법칙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0에서부터 1에서부터 출발했잖아. 뭐가 하나 빠진 거야. 그렇지. 요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2행 0열을 빼먹은 거예요. 2C0이 빠진 거야. 그럼 실제로 이 결과물에다가 얼마를 빼줘야 돼? 2C0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2C0은 1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10C7 빼기 1 이게 답이 되겠어요. 이걸 계산한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를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첫 항은 어디서? 첫 항은 0에서부터 출발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C1, 2C1, 3C1, 4C1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데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3행 1열, 이 1열을 따라가죠. 그래서 4행 1열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 요 놈들을 따라서 더해져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결국에 원하는 값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5행 뭐예요? 2열의 값이 돼서 5C2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5C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음도 보죠. 얘는 어때요? 자, 열이 2열인 게 딱 보이죠? 2행 2열, 3행 2열, 4행 2열 이렇게 해서 몇 행? 8행 2열까지 갔으니까 우린 결국엔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더해서 이렇게 와서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9행 3열 9C3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하죠. 좀 지울게요 이제. 자, 마지막 자, 이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디귿을 보도록 하죠. 여기다 쓸게요. 4C3 다시 쓸게요. 5C3 6C3 이렇게 해서 9C3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4행 3열 5행 3열 6행 3열 에서 9행 3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무릎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10행 4열 이렇게 해서 10C4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
4행 3열로 시작을 했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3C3 이거부터 해야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3C3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못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 되니까 빼기 3C3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1이죠. 그래서 결과물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10C4 빼기 1 이걸 계산한 값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가 조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끝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항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아까 다른 무릎법칙은 첫항 또는 끝항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무릎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항계수의 합을 구하라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2행 2열부터 출발해서 3행 첫 끝항 맞죠? 3행 2열 4행 2열 이렇게 해서 땡땡땡 15행 2열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니까 물어법칙 16행 3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6C3 답이에요. 끝. 그래서 답은 뭐예요? 16C3 이게 답이에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기 답이 좀 이거 이상하네요. 뭐 잘못 편집 과정에서 잘못 써놓은 거니까 이거 무시하세요. 자, 이것을 계산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